근데 사업을 시행하는데 또 우리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은 공적개발이잖아요. 그래서 시행자가 원활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 시행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 시행자 지원 조치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시설 사업에서는 아까 시행자 파트 있었죠? 그 시행자 그 개념 이해하는 부분하고 이 시행자 보호 조치에 관한 요 규정이 시험에 잘 나오더라. 그래서 시행자와 관련된 규정이 나옵니다. 여기 밑에 6번 시행자 보호 조치라는 말이 나오나요? 나오죠. 그 규정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업을 시행할 적이 넓어. 여기가 넓대. 굉장히 넓대. 그러면 시행자는 나눠서 사업할 수도 있을까요? 나눠서 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분할 시행할 수도 있더라. 시행자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제목 정도만 딱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요점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다 딱 똥을 쳐놓으시고 앞쪽에서 정리를 해주셔도 돼요. 분할 시행할 수 있더라. 그 다음에 그 제목만 딱 체크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관계 서류를 무료 열람할 수 있다는 말 나오나요? 시행자가 지금 현대야. 현대인데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을 할 때 보상하고에서 등기부도 확인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서류를 많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할 사항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행자는, 이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무료로 열람 교부받을 수 있더라. 관계 서류를 뭐 할 수 있다고요? 무료로 받을 수 있더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시행자 지원을 해주는 거죠. 공적 개발하는 주체니까. 그래서 관계 서류를 무료로 열람 교부 청구할 수 있다. 제목 정도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시면 공시송달의 특례라는 게 있네. 자, 이 공시송달은 여기 있는 토지소에 사업을 하려면 보상금하고 지급하고 뭐 부르려면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서류를 보내줘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시행자는. 근데 문제는 이 토지 소유자의 주소, 고소가 파악이 안 돼서 송달, 보내기가 힘들대. 그럼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런 송달이 어려우면 공시함으로써 공시, 신문이라든지 그래서 신문 같은 데 보면 밑에 하단에 막 공시하고 막 그러잖아요. 신문이라든지 보험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공시를 함으로써 소유자에게 서류가 송달된 것을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 이것을 공시 송달을 인정한다라고 합니다. 시행자가 원활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지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위에 공시 송달의 특례 나왔습니까? 그래서 두째 줄 보니까 이해관계인의 주소 고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에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는 서류 송달을 가름하여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즉 민사소송법상의 공시 송달도 인정하겠다. 공시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행을 하는 지원 조치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4번 국공유지 처분 제한이 있어요. 자, 여기도 볼까요? 자, 여기가 지금 도로가 놓여져 있는 부지입니다. 자, 여기가 시설 부지예요. 근데 이 시설 부지 안에 도로가 놓여져 있는 시설 부지 안에 국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국공유지가 있대. 국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다는 얘기가 도로가 놓여진 부지 안에. 우리 법에서는 지금 현대가 시행자거든요. 현대가 시행자인데 시설이 결정된 부지 안에 국유지, 공유지가 있으면 이 국유지, 공유지는 당의 사업 목적으로만 매각하고 양도해야지 이 국유지, 공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 양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이것을 국공유지 처분 제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국가지자체 이런 국공유지를 갑하고 시설이 결정된 부지 안에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매매계약은 뭘로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무효로 보겠다. 이 말은 시행자가 현대라는 시행자가 원활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만약에 국유지 공유지를 다른 사람하고 거래계약을 인정해주면 이 갑과 거래계약을 인정해주면 나중에 현대가 사업을 할 때 뭐 하겠어요? 도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땅을 사야 되는데 이 갑과 협의 매수를 진행하겠죠. 이게 수익권이 이게 넘어가 버렸으면 근데 갑이 순순히 협의에 응해주면 상관없는데 안 주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할까요? 물론 수용이라는 제도는 있지만 갑이 나 안 줘 그러면서 그 땅 밑에 땅굴 500m 땅굴 파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살고 있으면 그 놈을 끄집어 낼 거예요, 어떨 거예요? 수용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 실제.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시행자가 원활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시설이 결정된 부지 안에 국유지, 공유지는 당의 사업 목적으로만 매각, 양도해야 된다.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국공유지 처분 제한이란 말 나오죠. 이 시행자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잘 틀리는 게 이거예요. 수용에 관련된 사항이에요. 전화에 표시되어 있죠. 밑에 토지 등의 수용 사용 이렇게 나옵니다. 토지 등의 수용 사용. 자, 여러분, 이 시설 사업을 할 때 수용 방식이잖아요. 보상금 지급 방식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 이제 도로가 놓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결정 고시가 됐습니다. 이 시설이 결정된 부지 안에는 토지 소유자도 있을까 없을까? 소유자 있을 거 아니에요. 갑돌이라는 토지 소유자도 있을 것이고 울돌이라는 토지 소유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시행자는 도로 놓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1차적으로 도로 놓는 사업을 할 때는 땅을 매수해야 되니까 협의 매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이 땅 안 주겠다고 버팁니다. 버티면 강제 매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즉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박스 밑에 있는 박스가 토지 등이라고 압축하면 돼요. 박스. 그러니까 이 시설 부지에 있는 이 토지 등은 시행자는 사업상 필요하면 이 토지 등을 수용도 할 수 있고 시행자에게는 그리고 사용도 할 수 있더라. 즉 수용 사용권이 시행자에게는 인정됩니다. 그런데 행정청에게만 인정되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시행자에게는 다 행정청이든 행정청이 아니든 시행자에게는 수용 사용권이 인정되더라.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 시설이 결정된 부지에게 도로가 놓여질 부지잖아요. 이 도로 놓기 위해서 이 안에 있는 토지 등은 다 수용 사용권 인정돼. 그 박스가 토지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인접된 토지 등이 사업상 특히 필요하대. 도로 부지로 제공되지는 않는데 이 인접된 토지가 물건의 재료적 지장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사업상 시행자가 특히 필요해. 그러면 이 시설 사업의 시행자, 여기 지금 시행자가 현대인데 시행자는 이 인접된 토지 등도 사업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 사용할 수 있느냐. 자, 그래서 시험에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 인접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맞는 문장, 틀린 문장. 자, 우리 국토계획법 시설사업에서는요, 여기가 도로가 놓여질 시설 부지 내의 토지 등은 다 수용 사용권 인정하지만 이 부분이 도로 부지로 제공되는 땅은 아니죠. 물건의 재료적 지장이라든지 사업상 필요한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설 사업 시행자는 사업상 특히 필요하면 인접된 토지 등은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인접제에 대해서는 수용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조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토지 등 이런 단어 나오면 왼쪽에 날개 요점등이 잘 돼 있네요. 토지 등 나오면 수용 사용권 인정되지만 앞에 인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때는 수용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접제는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시행자에게는 토지 등의 수용 사용권 인정합니다. 그리고 인접제에 대해서는 사용권만 인정하지 수용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 부분을 딱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부분 말장난 치기 쉬우니까요.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2번 인접제 일시 사용 나왔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그러면 수용을 하려면 여기 같은 경우 수용할 수 있었잖아요. 수용은 강제로 뺏어 오는 거잖아요. 나는 주기 싫은데 내 것을 강제로 뺏어가는 게 수용권이잖아요. 그러면 수용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수용의 일반법이 있을까 없을까? 수용의 일반법이 있겠죠. 수용 절차를 진행하는 법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수용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자, 이게 공익사업을 하면 토지 취득해야겠죠. 취득하려면 보상해야겠죠. 이게 이제 수용의 일반법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줄여서 앞으로 공치법이라고 표현할게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의 법률. 그래서 공치법. 이게 이제 토지보상법이기도 하고 토지수용법이기도 해요. 수용하려면 보상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강의를 하신 분들은 이것을 공시법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감정평가사 강의하시는 분들은 감정평가사는 보상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 법을 토지보상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있는 대로 앞으로 이제 줄여서 공치법 할 거예요.
예, 이게 수용의 일반법이다. 그러면 공치법을 준용하라. 준용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준용한 따라라 이 말이에요. 수용 절차는 공치법에 따라서 수용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에 특례가 있어. 특례가 있습니다. 자, 이 특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치법을 준용하는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은 시행자를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원래는 공치법에 의하면 공치법은 수용의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용을 하고자 하는 시행자는요, 안 준다. 자, 하면 시행자는 수용하기 위해서 국장한테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사업 인정이란 걸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된다고요? 사업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사업 인정은 내가 이런 사업이 공익사업입니다라고 인정해 주세요라고 이제 신청을 하면, 사업 인정 신청하면 국장이 이 공치법 제4조에는 공익사업의 종류가 있는데 그 공익사업에 해당되면 예, 사업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사업 인정을 해줬단 말은 시행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을 인정해줬다는 이야기인데 그 사업 인정이 갖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너에게 수용할 수 있는 수용권을 설정해 주노라. 그래서 원칙은 시행자는 수용을 할 때는 원칙은 공치법에 의해서 국장한테 사업 인정을 받아야 수용할 수 있는 수용권이 있다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도시공계획 시설사업에서는 지금 시설사업이죠? 시설사업에서는 아까 시행자가 요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인가권자가 그래 그렇게 사업해라고 인가하고 고시해줬죠. 그러면 이 인가권자의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얘기. 따라서 수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사업 인정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도 된다. 언제 그러면 시설사업에서는 시행자에게 사업 인정이 있었던 것을 본다고요?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거기를 한번 딱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이 있었던 것을 본다. 그런데 그 왼쪽 날개 기출지문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왼쪽 날개 이렇게 나왔죠. 우리 앞에서 이제 이런 시설 사업하기 전에 예, 도시공계획 시설이 결정고시 됐잖아요. 여기 20m 도로 놓겠습니다. 결정고시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시계획 작성하고 실시계획 작성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인가 받아요. 그러면 왼쪽 기출지문 보니까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있으면 도로 놓겠습니다라고 결정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때 여러분 이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그때 수용권이 설정된 걸로 보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이거 언제 집행할지도 몰라. 그죠? 그래서 단계별 집행기란 것도 수립하고 단계별 집행기에서 사업하잖아요. 그러면 국토기획법에서는 언제 시행자에게 사업 인정이 있었던 것을 본다고요? 이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그래야지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을 본다 그러면 안 돼요. 왼쪽 기출지문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딱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밑에 맨 밑에 하단에 X라는 말 나오죠? 왼쪽 날개. 그죠? 그래서 예,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사업 인정이 뭐냐를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나중에 계속 개발법 정비법에서 사업 인정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수용 절차에서는 사업 인정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사업 인정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해요? 수용권 설정. 사업 인정이 수용권 설정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 공법에서는 예, 사업 인정을 안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받은 것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규정을 딱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4번 체크하셨습니까? 실시계획 고시하면. 그 다음에 오른쪽. 그러면 이제 수용권이 이미 이 시행자가 요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렇게 하라고 이 인가권자가 인가하고 고시해줬잖아요. 근데 수용권은 설정이 됐어. 이제 사업 인정이 있었던 걸 봤으니까. 별도로 사업 인정 안 받아도. 그래서 이 갑돌이가 땅을 안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뺏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용을 실행하겠습니다라고 신청하는 게 재결 신청이에요. 사업 인정은 수용권 설정이고 수용권이 설정됐잖아요. 저는 현대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땅 안 주니까 뺏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용을 실행하겠습니다라고 신청하는 게 재결 신청. 그래서 재결이란 말은 수용을 실행하겠습니다라고 신청한다. 수용 실행을 얘기해요.
수용을 실행한다. 재결 신청. 근데 원래 수용의 일반법인 공시법은요. 아까 시행자가 수용을 하려면 먼저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사업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했죠? 공시법에서는. 그러면 국장이 사업 인정을 해주면 사업 인정을 받은 시행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다가 몇 년 이내 이 갑돌이 땅을 뺏어냈습니다라고 재결 신청을 해야 되냐면 1년 이내 해야 돼. 공시법은 재결 신청 기간 1년이에요. 만약에 공시법에서는 사업 인정을 받은 시행자가 1년 이내 관할 토지 수용에다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공시법은 1년 경과 다음날 사업 인정이 폐지돼 버려요. 법률의 규정에서. 그러면 사업 인정이 폐지되면 수용권 설정이 박탈되니까 수용 절차를 진행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공시법에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공계시설사업에서는 그 재결 신청 기간이 1년이 아니라 사업 시행 기간 내에 하면 되더라. 사업 시행 기간 안에만 뺏어오면 되더라. 이게 시행자에게 너무너무 많은 큰 특례를 인정해주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재결 신청을 하면 된다고요? 사업 시행 기간 안에만 하면 된대요. 그 사업이 시행되는 기간 안에 1년이 아니라도 사업 시행 기간 안에만 뺏어오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시행자에게 너무 큰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맨 위에 공시법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 정한 시설 사업 시행 기간 내에 해야 된다는 말 나오죠. 자, 그래서 요 수용에 대한 요 규정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기 용어가 지금 어려운 용어가 2개 나왔어요. 사업 인정이라는 용어 그리고 재결 신청이라는 용어. 사업 인정은 수용권 설정, 재결 신청은 수용 실행 신청 이렇게 개념을 딱 이해해 놓으시면 나중에 개발법 정비법에서도 계속 주택법에서도 계속 사업인정 재결 신청이라는 단어는 수용 절차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용어 개념 정리를 딱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보시고 밑에 타인 토지 출입 은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런 시행을 위한 지원 조치에 관련된 사항이다 이렇게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그럼